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행정법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국가직 구분 문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가직 구분 문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 그래갖고 심지어는 거의 뭐 일반 행정직은 커트라인이 뭐 90이다, 94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무난하지 않았나. 그래도 중요한 문제는 또 어차피 또 나오니까요. 살펴볼 건 계속 가야죠. 오늘은 행정작용법 중에서도 행정절차법.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의를 좀 합시다. 행정절차법. 자, 일단은 헌법에 12조라고 근거가 있어요. 12조 1화. 자, 이렇게 행정절차법의 근거가 헌법에 마련됐는데 이게 언제 마련됐냐면 1987년 자, 9차 개헌해서 가장 마지막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들어온 게 접보 절차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형사 절차에서 들어왔지만 이게 지금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자, 그 이유가 절차가요. 그냥 결국에는 뭐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막 얘기하기보다는 떠오르고 나서 한번 써보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신중해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하는 국가작용의 사전 절차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자, 상대방의 권익구제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에 관한 행정영역에서 일반법으로서 행정영역에 자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거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1987년에 바로 만들지 않고 또 이게 2008년, 2011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만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사전 절차인데 적어도 목차는 좀 암기하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처분 물론 앞에 총칙이 있어요. 총칙,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자, 그 다음에 신고, 행정, 신고,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물론 부칙도 있지만 부칙은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 10개로 자,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뭐 총칙이야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사안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건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가 이게 핵심이죠. 이 신고는 수리 의무가 없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를 얘기하고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근거가. 확약, 이거 약속이죠. 상대방의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의사로 상대방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이 아닌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예전에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공표하는 건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거였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거 법적 근거 필요 없다 했는데 이제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쓰세요. 있어야만 돼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근거를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학설 논의를 안 해요.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은 사전에, 자, 사전이죠. 행정절차법이니까요. 사전에 고려할 사항을 잘 고려해라. 저 행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라는 수립 절차나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어요. 행정상 입법예고, 그래서 보통 행정 입법예고는 40일 하는데 자치법 20일, 40일, 20일, 행정예고, 원래 행정예고는 20일 하는데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그래서 절반이 깎여져 있는 거 40일, 20일, 10일, 20일, 10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행정지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하는 걸 행정지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5개 갖고 10개 장을 목차로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요걸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칙에도 마찬가지로 뭐 행정 절차는 투명, 신리성실, 투명성, 그다음에 신리성실. 이런 것들 써 있는 거 보니까 말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전 절차를 거쳐라. 그다음에 자 신리성실하게 해라라는 자 투명성 자 신리성실 보니까 공정성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인정 없어도 요거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칙에는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아요라는 것이 있어요. 절차법은 일반법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라는 파트에 적용 예외.
거기 보면 외국인, 난민, 귀하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합니다. 또 그런 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불준이라고 그랬어요.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을 때, 자 공무원 인사 요것들요, 자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공불준이 있으니까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고, 자 국가 공무원법이 있으니까 따로 여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목차 총칙 있는 거. 그래서 적용, 그다음에 용어 정리는 2조 있어요. 당사자 등 붙어 있고 처분 등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라는 건 국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또는 절차나 또는 절차에 참여하게 한 제3자도 됩니다.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하게 한 제3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은 좀 법조문을 좀 조근조근 좀 차분차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행정지도 그러면 48조부터 51조까지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야. 다 해서 약 한 60조문이 조금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차분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없었던 확약, 법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은 들어오게 됐고, 원래는 이 3개가 빠지고 모두 7개 목차였는데 이 3개가 들어오면서 목차가 10개로 늘었어요. 최근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나머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 목차를 보시면서 하나둘씩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적용 파트에서 문제를 냈고요. 자, 일반법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적용 제외라고 해서 요것들, 그러니까 행정 절차니까 입법 절차는 제외됩니다. 사법 절차, 형사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외돼요. 공정거래위, 공정위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 제외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외국인, 난민 인정이라든지 또는 귀하 이런 것들은 따로 국적법이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곤란하고 불필요, 공무원 인사. 자, 그 다음에 징집, 소집, 군, 징집, 소집 등 이렇게 갖고 등등 이렇게 써놓고 곤불준이에요. 곤불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가, 특히 준하는 절차에서 징계에 관한 절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 판례죠. 판례. 그래서 여기는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급 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갑자기 진급 절차를 취소한 진급 절차 취소 사건에서는 이거는 절차법을 적용한다. 이런 거는 자꾸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게 적용이 3조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 여기 보면 4호에 당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국민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국민만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기관에게 처분할 때도 당연히 준수해야죠. 사전 절차. 그 다음에 제3자, 여기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들어가요. 제3자는 신청이 있든 또는 직권으로 하든 뭐예요? 절차에 참여한, 어쨌든 절차에 참여한 제3자라면 당연히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사전 절차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좀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도 또 나올 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 행정청은 행정 입법안에 관해서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 여러분 청문회든 공청회든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재공청, 재청문 개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국적법에 따른 귀환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한 절차법이 적용된다. 이건 적용 안 된다. 3번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 절차법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맞죠? 국가기관이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4번 다수의 당사자 등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직접 그 대표자가 있는데 직접 하면 안 되죠. 대표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11조에 규정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문 문제로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판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판례가 이걸 인용해서 재판을 했다면 그것도 판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문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일단은 조문 문제 꼼꼼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저랑 같이 했었으니까 내일도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하시고 또 강론도 가셔야죠. 자, 정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